네, 반갑습니다. 루트 컴뱃 시스템 총괄지도사범 김대용 원장입니다. 오늘 영상은 주짓수와 부상에 관한 건데, 주제가 제가 이제 2018년도에 이제 주짓수 체육관 딱 오고 나서 그때 5월부터 시작을 했었거든요. 시작을 했는데 이제 한 5군데로 옮겨 다녔어요. 5군데로 옮겨 다니고 저도 많이 다쳤고, 그리고 이제 거기 체육관에 보면은 다쳤는데 이렇게 예를 들면 코가 다쳤는데 코 보호대를 끼고, 또는 어깨가 다쳤는데 어깨 보호대 끼고 와서 주짓수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의외로 생각보다. 그래서 제가 보면서 아유, 인간들아, 그렇게 몸을 혹사시켜서 뭐 할 거냐, 그냥 다 낫고 나오지,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어. 근데 정작 저도 검도할 때는 다쳐도 그냥 왔거든요. 왔는데 욕할 입장이 안 되는 거죠. 욕할 입장은 안 되는 건데, 제가 이제 이번에 어깨에 이제 석회가 이만한 게 생겼어요. 근데 이게 제가 20대부터 있었던 거야. 그때는 병원이 제대로 된 게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돌팔이 병원이 하나 있었어, 우리 지역에. 거길 갔는데 이제 그때 제가 20살 때인가 21살 때 이제 평행봉 하다가 이게 미끌려고 떨어지는 바람에 여기가 인대가 끊어진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잘못 붙어가지고 옹이가 생겨서 평생 어쩔 수가 없다 이러는 거예요. 이거는 뭐 수술해도 안 좋고 그냥 그대로 살아야 돼. 통증을 참고 살아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보면 그때 석회가 생긴 건데 엄청 아파요. 이게 엄청 아픈데 그냥 이래나 저래나 아픈 건 똑같다니까 운동하자 싶어 그것도 검도를 한 거예요. 검도를. 그죠? 검도를 한 건데, 이번에 이제 너무 이제 도저히 못 찾겠는 거예요. 이게 밤에 자는데도 아프고, 이제 일단은 이제 젊었을 때는 가동 범위는 나왔거든요. 이게 동작을 하는데 무리가 없었는데 아프기만 아팠지. 이제는 이게 동작이 안 나와. 이게 가동 범위가 안 나와가지고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요즘에 이제 어깨 전문하는 병원들이 많잖아요. 이제 부산 같은 경우에는 센텀 병원이 그렇거든요. 그리고 갔더니 엑스레이 찍었는데 석회가 이만한 게 나온 거예요. 이게 엄청 오래됐대. 이제 그 의사 선생님 말로는. 그거 안 아팠냐고. 이게 지금 이만한 돌덩어리가 지금 어깨에 있는 건데 어떻게 살았냐면서 이상하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 정도면 염증 반응 때문에 밤에 잠을 못 잔대요. 그 계속 아프면 깨고 아파도 깨고 이랬어. 그냥 참고 그렇게 산 세월이 지금 거의 30년 다 돼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체충격파로 막 깼는데 너무 커가지고 계속 지금 깨고 또 쉬다가 또 깨고 이렇게 반복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래서 제가 이거를 주짓수를 쉬어야 되나 이렇게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고민을 많이 했는데 우리 관장님한테 한번 여쭤봤더니 형님 그거 그냥 스파링 안 하고 롤링 하듯이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스파링 말고 롤링. 근데 이 롤링이라는 개념이 좀 다 다른 것 같아, 사람마다. 블랙벨트 분들은 롤링 하자고 하면 딱 알아들어요. 무슨 말인지 딱 알아듣는데, 브라운은 좀 약간 해석을 좀 하고, 퍼플은 아예 좀 이해를 잘 못하는 것 같고, 롤링은 내가 받아들인 개념은 체스 스파링처럼 주거니 받거니. 그러니까 그리고 마지막 서브미션 기술 걸 때는 기회가 돼도 풀어주고, 그리고 탈출해서 또 이제 서로 기술 주거니 받거니. 이제 체스 스파링 같은 형태죠. 브라운 벨트에서는 한 반반 정도는 그렇게 가고, 반은 아예 개념을 좀 이해를 못하는 것 같고, 퍼플도 마찬가지고. 근데 블랙벨트 분들이 희한하게 롤링하면 각자 이게 개념이 다 다를 텐데 그걸로 인지를 하고 받아줘요. 이렇게 제가 이제 하는 거 보면서 이렇게 부드럽게 이제 공방을 이어가면서, 그리고 이제 여기 다쳤다고 얘기해주고 이러면 이쪽에 무리가 없게끔 기술을 끌어주는 거지. 끌어주는 거고, 우리 브라운 벨트 쪽에는 저하고 이제 저보다 연배가 조금 있는 형님이 계신데, 이제 그 형님하고 하면 제일 좋아요. 편안하게 이래. 근데 나이가 비슷하니까 체력이 또 서로 비슷하거든. 그러니까 서로가 이제 이렇게 진행되는 게 템포가 맞아. 템포가 맞는데, 그리고 이제 기술 수업 듣고 결론은 주짓수를 나오고 있어. 이제 동생들이, 40대 동생들이 형님 그냥 쉬는 게 안 낫습니까 이러는데, 이게 의외로 롤링 하니까 너무 좋아요, 저는. 사실은 저는 제가 이게 강해지려고 주짓수를 하는 건 아닌 것 같아. 이게 왜 그러냐니까, 얼마 전에 이제 이 어깨 얘기 나오면서 이제 우리 요 도장이 40대가 많거든요.
저도 여기 아파요, 저기 여기 아파요 이러고 우리 형님도 나도 여기 아프다 이러고 이제 다 여기 다 아파. 다들 몸이 정상이 아니야. 그래서 제가 이거 건강해지려고 하는 건데 어떻게 이렇게 다들 이렇게 다 아프냐고. 몸이 정상이 없다고 하면서 내가 이제 웃으면서 그 얘기를 하니까 다들 의아한 표정으로 나를 탁 보는 거예요. 일순간 정적이 탁 흐르면서 의아하게 탁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형님이 나는 건강해지려고 이걸 하는 건 아닌데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들 이게 강해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봤을 때 내가 딱 눈치를 보니까 그게 맞지. 사실은 이제 이 무도가로서 무술을 수련한다는 건 뭐 엘리트 선수를 하든 아니면 생활체육인으로서 무도를 수련하든지 간에 무도의 본질은 호신이잖아요. 호신. 그러니까 나보다 강한 상대, 나보다 내가 압도적으로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나와 내 가족을 지키고자 하는 이게 호신이 기본 베이직이란 말이에요. 무술 수련에는.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강해지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어느 순간 나는 그런 게 없었나 봐. 내가 그 반응을 딱 보고 되게 충격받았어요. 나는 그럼 주짓수 도대체 왜 하는 거지?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들어서 이게 사실은 원래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상 필요해서 온 거잖아요. 이게 그 전에 제가 했던 무술들은 그라운드 상황에 대한 뭐 이해도를 체계적으로 하는 그런 스파링 위주의 그런 게 없었단 말이에요. 칼리 안에 파난투칸도 사실은 필리핀어 레슬링이 이제 소드 레슬링 개념인데 그것도 사실은 그냥 합을 맞춘 형태로만 서로 교육을 진행하고 그렇게 또 주안점을 두지도 않아. 근데 이제 나는 뭐 이렇게 잡다하게 약간씩 한 것들도 있긴 한데 그라운드는 전혀 이해도가 없어서 이제 보완하고자 이제 주짓수를 한 거고 하다 보니까 이게 건강에 너무 좋은 것 같아. 왜냐하면 제가 했던 무술들은 이렇게 펴야 되거든요. 근데 주짓수는 웅크려야 돼. 웅크리고 이제 움직이는 게 원래 우리가 인간이 처음에 태어나서 그 모습 형태 그대로인 것 같아요. 원초적인 움직임들이. 그래서 저는 이제 주짓수 보면 주짓수 플로우 있잖아요. 주짓수 플로우 이렇게 막 부드럽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애니멀 플로우하고 믹싱해서 주짓수 블랙벨트 분이 미국에서 하시는 분 한 명 있거든요. 저는 그런 게 너무 좋은 거야. 예, 몸의 모션, 움직임, 이런 흐름. 이제 저는 이제 검도할 때도 흐름을 화두로 잡았기 때문에 스파링 할 때. 그래서 이제 내가 주짓수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그냥 평생 해야지라고 생각한 거는 건강에도 좋고 그리고 이제 딸아이나 집 아내는 주짓수도 잘 못 가요. 왜냐면 허리 등뼈가 선천적으로 이제 그 한국인의 10%가 삼각뼈가 없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조심해야 돼서 일반 주짓수 체육관에 갈 수는 없고 제가 이제 딸아이랑 이제 이렇게 좀 가족 수련 모임처럼 끌어가면 재밌겠다 해서 한 건데 그리고 이제 루트 컴뱃 시스템이 이제 그라운드 파트의 교육 체계, 스파링 중심의 교육 체계를 넣어야 돼서 필요에 의해서 한 거긴 한데 개인적으로 뭐 이거 분류를 하자면 사람들이 분류하는 스포츠 주짓수를 계속 하는 이유가 뭘까? 계속 이제 고민해서 뭔가 강해지려고 하는 건 아니야.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제 남성 호르몬이 줄어들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젊었을 때는 나도 강함 이런 거에 꽂혀 있었죠. 그러니까 검도를 했지. 주짓수 하다가 이제 스파링에 대한 갈증이 너무 심해져 가지고 이제 죽도 들고 계속 치고받고 하는 검도를 이제 무기술에 대한 부분도 보완이 될 겸 해서 검도를 한 20년 하게 된 건데 그때는 분명히 강함에 대한 동경이 있었던 것 같고 내가 강해져야 된다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호르몬이 줄어들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밖에서 이제 뭐 시비가 걸리면 죄송합니다 하면 돼. 웬만하면 다 해결돼. 내가 먼저 죄송합니다. 제가 미안합니다. 사과드릴게요. 이렇게 정중하게 얘기만 하면 별로 분란이 생길 것도 없고 저는 이제 간이 작아서 좀 어두운 길을 이렇게 좀 뭔가 문제가 될 만한 길은 안 가요. 예. 간이 작거든. 그래서 돌아가요, 저는. 예. 밤에도 큰 길로만 가고 좀 돌아가더라도. 그래서 뭐 별로 이게 그렇게 필요성을 못 느껴서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제가 롤링을 해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저는 스파링이 되게 부담스럽거든요. 왜냐하면 다치면 안 돼. 다치면 본업에 너무 지장이 많이 가고 그리고 이제 이게 다치면 집사람 눈치가 너무 보이고 일단은 그런 것도 있고
사실은 기술 체계를 좀 반복적으로 부드럽게 서로가 이제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를 통해 가지고 기술 숙련도를 좀 더 높이고 싶은 단계라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좀 롤링이 너무 좋은 거예요. 지금 예상치 못하게 치료가 오래 걸려서 지금 거의 한 5개월 넘게 롤링 위주로만 하고 있는데 저는 뭔가 좀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좋은 것 같고 그때 만약에 쉬었다면 또 장기간 쉬게 되었겠죠. 근데 우리 관장님 말씀처럼 그래 이게 부상은 입었지만 부상에 최대한 방해가 안 되게 치료에 방해가 안 되는 무언가 훈련 체계를 하면 회복은 빨라지는 건 아니지만 도움이 되는 것 같고 다시 이제 이 강함이라는 부분에 돌아와서 저는 주짓수를 하는 이유가 뭘까? 이제 요게 지금 그때 저번 달에 그 얘기가 나왔었는데 계속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제가 이제 일요일 날 이제 갔는데 우리 도장이 좀 너무 좀 인간 같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 내가 볼 때는 진짜로 이제 뭐 제가 나이가 있어서 그런 것도 있는데 우리 관장님도 국가대표고 이번에 그 코치 한병 우리 관장님의 제자죠. 20대 초반에 우리 여자 그 초등부 코치님 이 친구도 이번에 그 펜에 4대 메이저 대회잖아요. 거기 어덜트 우승했거든요. 어덜트 우승했고 금메달 땄어요. 결국은 금메달 땄고 작년에 3위인가 했었는데 금메달 땄고 제가 볼 때는 월드 챔피언도 나올 것 같아. 우리 도장에서. 그리고 성우 코치는 뭐 자타공인 괴물이고 20대 초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막 이 선수하려고 하는 사람, 선수보호 훈련이 따로 있다 보니까 막 선수하려는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요, 이게. 나는 하루하루가 너무 겁이 나. 도장에 가면. 근데 이제 다치니까 이게 치료 때문에 롤링 하니까 마음이 편한 거예요. 스파링 안 해도 되잖아. 근데 사실은 이게 뭐 스파링하고 거의 비슷하게 그냥 천천히 부드럽게 한다는 거지 뭐 스파링하고 별 차이는 없긴 한데 일단 마음이 심적으로 편해요. 심적으로 편한데 오늘도 보니까 그 유도 관장님이 있어요. 유도 관장님이 있는데 젊어. 또 우리 관장님도 젊고 유도 관장님도 젊어요. 한 30대 초중반? 중반쯤 됐는데 막 이 덩치들이 다 커. 저도 제 나이 치고는 덩치가 크거든요. 키가 181이니까 제 또래에서는 큰 편이에요. 반에서 항상 세 번째로 큰 상황이었는데 근데 우리 관장님도 키가 크고 성우 코치도 크고 그 유도 관장님도 커요. 그 유도 관장님 보니까 그 블루벨트를 달았더라고. 무시무시해요. 이제 기술도 어느 정도 아니까 보면은 우리 관장님이나 성우 코치나 그 온정 코치는 이게 피지컬이 아시아인 피지컬은 아니야. 내가 봤을 때 이게 피지컬 자체가 물론 또 뭐 외국에 나가면 또 다르겠지만 보면은 막 고릴라 같거든. 진짜 사람 몸이 아닌 것 같아. 막 근육질의 고릴라 있잖아요. 고릴라가 막 사람을 덮치는 것 같아. 막 이게 옆에서 이렇게 구석에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근데 그 유도 관장님은 오늘 보니까 키가 좀 더 크고 근육질이 또 팡팡하게 잡혀 있잖아요. 티라노사우루스가 공룡이 사람을 덮치는 것 같아. 막 유린하는 것 같아. 막. 구석에서 보면서 내가 저런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 내가 여기서 뭐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내가 이 나이에 굳이 뭘 때문에 내가 여기서 지금 내가 구석에서 이렇게 짐승들 같아. 뭐 이제 근육질이 짐승들이 막. 내가 왜 이걸 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솔직히 말하면. 굳이 나는 솔직히 말하면 저한테 지금 필요한 걸 어떻게 보면 태극권일 수도 있거든요. 뭔가 부드럽게 이렇게 내면을 관조하면서 호흡과 내면을 관조하면서 스파링은 질릴 만큼 했어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어릴 때 테켄이 그랬잖아요. 테켄이 옛날로 치면 종합격투기 형태거든요. 테켄부터 시작해서 검도까지 했을 때 스파링은 솔직히 질리도록 했어요. 질리도록 하고 뭐 검도는 몽둥이 들고 서로 치고받고 하는 거잖아요. 거의 미쳐 있었기 때문에 뭐 질리도록 해봤다고 생각을 해요. 선수들은요, 엘리트 선수들이 오히려 선수 기간이 짧아요. 그러니까 선수들이 예를 들면은 막 엄청 훈련을 많이 하고 시합도 나가고 해서 검도는 한 10년, 제가 볼 때 맨손 무술 쪽은 한 5년에서 7년인 것 같아요. 전성기가 선수로서. 그 이상 그렇게 오래는 못해요. 그럼 선수 그만두고 나서 그 정도 수준의 스파링을 계속 훈련을 하느냐 아니거든. 엘리트 선수 끝나고 나면 이제 몸이 만신창이니까 지도자 길로 돌아서면 오히려 운동을 더 잘하네요. 제가 옆에서 딱 지켜보면. 근데 이제 저희처럼 그냥 일상 본업이 따로 있고
이제 생활체육 개념으로 접근한 무도가들이 오히려 스파링을 더 많이 해. 나중에 기간으로 따지면. 기간으로 따졌을 때. 20년, 30년 이렇게 하면. 누적된 스파링 그 횟수가. 물론 이제 뭐 검도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검도 도장을 차리면 또 다르죠, 개념이. 근데 이제 검도장도 안 차리고 선수하다가 다른 일 쪽으로 가버리면 운동을 거의 안 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스파링은 뭐 투기 종목 스파링은 해볼 만큼 해봤다고 생각이 드는데, 근데도 주짓수를 내가 계속 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 저런 거대 무시무시한 나이도 젊잖아. 물론 본인들은 나이가 좀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제 기준에서는 나이가 젊은데 젊은 사람들한테 안 돼요. 예. 제가 볼 때는 이제 50대, 60대, 70대 블랙벨트 분들도 젊은 사람들한테 안 될걸? 나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해. 이게 왜냐면 맨손 무술이라서. 검도는 달라요. 검도는 완전히 달라. 검도는 이게 도구로 쓰기 때문에 저기 60대, 70대, 80대, 70대, 80대 팔단 선생님들 괴물이에요. 진짜. 그거는 완전히 막 데이터 값이 완전히 숙지가 돼 있어가지고 진짜 사범들을 가지고 놀아. 젊은 선수 사범들을 가지고 놀거든요. 이게 주짓수 하신 분들은 이게 제 말이 이해가 안 갈 건데. 근데 제가 봤을 때 주짓수는 일단 맨손 무술에 서로 몸으로 부딪히는 형태이기 때문에 피지컬을 무시 못 해요. 나이. 체급하고 나이. 검도는 체급이 없단 말이에요. 검도 체급이 어딨어. 예. 그래서 이게 제가 볼 땐 피지컬 무시 못 해요. 그러니까 막 젊은 분들을 이렇게 20, 30대 막 주짓수 열정적으로 하는 분들 있잖아요. 체격도 좋고, 요즘은 또 다들 키도 크잖아. 근육도 많고, 유연하고. 그래서, 내가 지금, 내가 구석탱이 항상 제 구석 자리가 지정석이 있어요. 거기서 이렇게 묵구물을 보면서, 나는 누구, 여기 왜 있지? 이런 생각을 하긴 하는데, 그냥 저는 이제, 도장이는 그래도 40대가 좀 많아서, 이제 40대 동생들하고 같이 이제 부드럽게, 형, 어깨 아파 롤링 하자 이러면서, 그래서 봐주면서 하거든. 봐주면서 하고. 이제 20, 30대는 저하고 할 때는, 막 자기들이 어떻게든 잘못, 이게 다치게 할까봐 자기들이 겁을 내서 더 살살해줘요. 이렇게 막. 괜찮냐고 물어봐, 계속. 벨트가 뭐, 높고 낮고 오늘 떠나서 괜찮으세요? 이러면서 물어봐요. 너무 좋아. 그런 배려를 하는 곳이라서 계속 하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제가 한 5군데 갔을 때, 진짜 이상한 데도 많았거든요. 그런 데는 다니면 안 돼. 무조건 백발백중 다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다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주제는 아픈데 주짓수를 계속 해야 되느냐? 관장님하고 상의해라. 결론. 관장님하고 상의하면, 근데 이게 관장님마다 수준 차이가 다 다른 것 같아요. 우리 도장이 조금 특이한 게, 관장님이 엘리트 선수인데 되게 잘 가르쳐요. 저는 가르치는 본업 분야에서 가르치는 분야면 20년 넘게 있었는데, 지금 있는데, 자기가 잘하는 거랑 잘 가르치는 건 완전히 별개예요. 완전히. 진짜 완전히 별개예요. 이거는 영역이 달라. 예. 근데 우리 관장님 좀 특이하게 자기도 잘하는데 잘 가르쳐. 예. 그리고 되게 이제 안전을 강조해요. 그래서 막 이런 동작들이 스파링 하다 보면 이렇게 다칠 수 있다는 걸 되게 세세하게 설명해 주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우리 도장의 화이트 벨트 보고, 너희들은 진짜 복 받은 거라고. 이상한 도장도 많다고. 예.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버티고, 그게 버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상 당했을 때도 주짓수를 해야 되느냐? 관장님하고 상의해. 근데 관장님 수준에 따라 좀 다른 게 많아가지고, 이거는 100% 확실하진 않고, 의사 선생님 말씀 잘 듣고, 관장님 말씀 잘 듣고. 저는 이 어깨 치료해주는 선생님이 미국에서 이제 의사 생활 하신 분인데, 주짓수를 알아요. 알아가지고, 주짓수 모션 동작들에 대해서 제가 이제, 주짓수를 쉴 수는 없을 것 같은데,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자기가 막 웃으면서, 이런 거, 이런 거, 조심하면 될 것 같다고 얘기를 해줘서, 의사 선생님, 관장님. 근데 이거는 참 다 달라서 확실치는 않고. 그 다음에 나이가 있는데, 저처럼 이제 나이가 좀 있고, 저보다 형님들도 있잖아요. 60대, 70대인데 형님들도 있을 거고. 그럼 나이가 있는데도 주짓수를 계속 해야 될까? 일단 저는 계속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런 도장에서는 가능할 것 같아요. 이런 도장의 문화, 그러니까 비슷한 연령대도 좀 많고, 서로 배려해주는 그런 곳. 그래서 제가 만약에 진짜 피치 못하게 지금 이 도장을 못 가게 되면, 그럴 리는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진짜 뭔가 갑자기
생겨서 만약에 못 가게 되면은 그냥 수련 모임을 만들고 싶어요. 비슷한 나이 또래 주짓수 수련 모임, 좀 서로 배려해주면서 부드럽게 하는. 예. 그러면은 조금 충족이 될 것 같긴 한데,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거. 근데 뭐 주짓수 체육관을 계속 갈 거라서 뭐 별 그럴 일은 없을 것 같고, 뭐 강해지려고 그 저는 뭐 때문에 하느냐면, 이게 인생이 더 힘들어요. 이게 운동이나 수련도 진짜 힘든 순간들 많잖아요. 막 폐가 타들어가는 고통을 느끼면서 몸이 완전히 고갈됐는데 다시 팍 올라오는 그런 훈련들을 해보면 이게 운동이 진짜 힘들다 이런 걸 느끼지만, 인생은 더 힘들잖아. 솔직히 제 또래는 무슨 말인지 알 거 아니에요. 진짜 무너지는 순간이 계속 생기거든요. 가정으로서 또 가족들도 케어해야 되고, 그런 순간들이 계속 닥치는데도 내가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살아야 되는데, 그럴 때마다, 무너질 때마다 딱 지탱해 주는 게 자부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검도 4단 땄을 때 그때 오는 그 자부심, 검도는 심사를 봐야 되잖아요. 심사를 보고 이제 취득을 하는 거니까 되게 동기들에 비해서 엄청 늦게 되긴 했지만, 어쨌든 내가 이제 검도 사범인데, 뭐 그런 게 정체감이 되게 좀, 그 전에 젊었을 때 힘들 때마다 그걸 딱 잡아줬던 것 같고, 지금은 주짓수는 제가 너무 못해서 그런 건 없는 것 같은데, 그냥 꾸준히 어떻게든 막 아프나 뭐 바쁘나 꾸준히 하면서 제 딸아이가 그걸 계속 지켜봤잖아요. 지켜봤으니까, 아빠는 뭐 어떻게든 맨날 테이블 오늘 9번 쳤다 죽다 살았다 뭐 이런 얘기는 하는데, 어쨌든 이제 벨트가 이제 점점 조금 올라가는 걸 보니까, 우리 아빠는 무언가 꾸준히 포기하지 않고 하는 사람이야, 나도 그렇게 하고 싶어 라고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 이게 지금 요즘 시대는, 제가 이제 너무 결혼도 늦게 하고 아이도 늦게 나서, 제 친구들은 이제 자녀들이 이제 대부분 고등학생 아니면 대학생들인데, 저는 이제 초등학생이거든. 근데 요즘에 이제 이 부모의 권위가 사라진 시대잖아요. 근데 이게 뭐 억지로 권위를 찾지 않아도 그냥 제가 스스로 매일 그냥 합리하고 싶고, 그냥 그만두고 싶고, 그냥 놀고 싶고, 그냥 쉬고 싶은 그런 마음을 억누르면서, 그냥 어쨌든 너무 무섭지만 주짓수 체육관에 가서 그런 무시무시한 짐승들 사이에서 어떻게든 오늘도 살아남아야지 이러면서 이렇게 이제 버티는 그 자체, 하루하루를 버텨서 화이트 벨트 그랄 올라가고, 블루 벨트 그랄 올라가고, 퍼플에서도 그랄 올라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들이, 도복이 헤어져서 한 번 싹 바꾸고, 뭐 그런 8년 동안의 그러한 과정들이 아이한테 줄 수 있는 최고의 교육 같아요. 네, 교육 같고, 내가 노화가 진행되면 자신감이 진짜 없어지거든요. 알잖아요. 제가 딱 이 신체적으로 이게 노화가 진행된다는 게 느낌이 확 오기 시작하니까 자신감이 없어져요. 자신감이 없어지고 되게 힘든 순간들이 많이, 위기가 닥쳐오는데, 또 막 병원에서는 이제는 뭐 이래 뭐도 안 좋다 이러니까, 근데 이걸 꾸준히 하는 그 자체가, 오늘 하루는 내가 합리화, 나의 약함, 정신적인 부분들을 오늘은 이겨냈다. 나 자신을 이겨냈다. 그리고 무언가 하나 성취했다. 저는 그게 목표거든요. 하루하루 그냥 가서 살아남는 거. 뭐 탭 치고 이기고 지고 그걸 별 관심도 없고, 그럴 만한 욕심도 없어요. 그거는 뭐 말도 안 되는 거라서, 그냥 하루 가서 그냥 어떻게든 수업 열심히 듣고 어떻게든 그 사이에서 어떻게든 살아남아서 무탈하게 안 다치고 집으로 복귀했네. 그 자체가 오는 하루하루의 성취감이 큰 것 같아요. 그리고 더 큰 거는, 저는 이제 검도하면서 제가 깨달았던 거는, 한 20년, 정확하게 19년이죠. 20년 차 다 돼서 검도장을 내가 접고 나오는 그 순간에 봤을 때, 물이 한 방울씩 뚝뚝 떨어지면은 그 밑에 돌이 싹 파여 있단 말이에요. 절이나 이런 데 가보면 그런 데 있잖아요. 물이 계속 떨어진 그 자리에 보면 돌이 움푹 패여 있어요. 그거를 진짜 직접 깨닫는 거는 축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걸 직접 깨달았잖아요. 검도를 통해서. 검도를 우여곡절도 많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은 있었지만 어떻게든 제가 한 도장에서 끝까지 살아남아서 이제 19년, 20년을 수련해보고 정리하는 그 진짜 완전히 누더기처럼 헤어진 도복을 이제 개면서 아, 이게 돌이 결국은 내가 돌을 파낼 수 있구나. 반복과 시간이 있으면 그걸 한번 겪었기 때문에 주짓수도 그냥 지금은 너무 못하고 너무 무섭고 힘들지만 그냥 하루하루 계속 그냥 살아남고 계속 그냥 포기 안 하고 합리 안 하고 그냥 우직하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또 돌을 한번 웅큼 이렇게 팔 수 있겠구나 이런 게 한번 경험치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상입니다. 제가 유튜브 측에서 자꾸 영상 안 올리면 당신의 채널은 뭔가 삭제되고 정지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채널을 삭제할까도 고민했었거든요. 고민했었는데 너무 아깝고 계속 주기적으로 이제 댓글 달아주시는 우리 구독자님들 구독자님은 제가 뭐 구독을 위해서 이걸 한 건 아닌데 그래서 일단 그냥 계속 살려둬야 될 것 같아서 주저리 잡담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건강하십시오.